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엮을 거냐라는 관점으로 약간 디자인 컨셉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프로깅 굉장히 오래된 아이템이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아마 오토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토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깅이 도대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고 도대체 라이프로깅이 등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뭐가 있을 거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로깅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다 여러 군데서 정의했는데 이 정의가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고요. 보시면은 어떤 행위라는 거죠. 라이프로깅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컨티뉴얼 레코딩에서 뭔가 계속 저게 이제 말은 컨티뉴어라고 하지만 디스크리트한지 컨티뉴어스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라고 하는 레코드라는 표현을 썼고 에브리데이 라이프라고 썼는데 저게 뭐 진짜 뭐 계속 날마다인지 일주일 단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고 약간 회사 끝이라서 안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터블 카메라 and or other 디지털 디바이스. 그냥 디지털 디바이스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이 앞에다가 카메라라는 얘기를 넣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라이프로깅의 역사를 보시면은 저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유가 라이프로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레코딩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이게 한 80년대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그래서 카메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주변 환경을 계속 보는 혹은 자기를 추적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됐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은 디바이스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꽂으면 여기 카메라를 찍는 그런 형태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라이프로깅이라는 단어를 다시 끊어보면 디컴포지션을 해보면 결국은 라이프라는 게 있고 로그라는 단어가 있고 ing라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everyday life라는 게 라이프로 나온 거고 로그라는 영역이 continued record라는 형태로 나온 거고 액티비티를 ing라는 형태로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걸 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냐? 저거 가지고는 그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형태로 매핑해야 되는데 매핑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라는 걸 어떤 가상의 어떤 삶이라고 따지면 페르소나라고 봐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그라는 건 결국은 데이터이니까 데이터 측면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ing라는 그 액션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라이프 블로깅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에 관련된 행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세 가지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되게 멋진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페르소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 기법들이 있는데 제일 큰 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사용자의 커스터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중요할 때가 있고 커스터머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서비스에서 쓰는데 재미있는 용어가 뭐냐면 UI, UX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디자인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커스터머 전임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용어가 맞다면 유저 전임앱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커스터머 전임앱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 얘기 잠재적으로 그 용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이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뭐냐에 대한 전의를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이거나 되게 유사한 용어 같지만 달라 보인다. 그래서 유저라는 용어를 쓸 때 주로 어떤 의미를 쓰이느냐? 인터페이스, 즉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보는데 아웃사이드에서 인관점으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성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커스터머는 인사이드 아웃, 내 머릿속에서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는 비즈니스 쪽 관점, 사고나 의사결정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페르소나를 잘 보면 어떤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그게 혹은 의식적이거나 어떤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정도의 차의 문제일 것 같다. 어떤 때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페르소나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크게 보면 사용자 관점, 고객 관점, 그 다음에 의식할 거냐 무의식적인 할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내가 장치 중심으로 볼 거냐 어카운트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과거의 어떤 형태들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의 라이프 로깅은 장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달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라이프 로깅이 서비스화 변하면서 서비스화 돼가면서 뭐 중심으로 바뀌냐면 어카운트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건 다시 최근에 지금 헬스케어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다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디바이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카운트 중심으로 볼 때의 장점과 디바이스 중심으로 볼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바이스가 좋은 점은 그냥 들고 다니면 그대로 레코딩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비연속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핸드폰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핸드폰을 놓고 아이패드를 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레코딩을 할 수가 없는 이 디바이스. 그런데 어카운트로 가면 좋은 점은 이게 어카운트라면 시밀스하게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쓰던 걸 놓더라도 이쪽 아이패드에서 동일한 어카운트를 써준다 그러면 계속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요. 단점은 뭐냐면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어카운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의도적으로 내가 어카운트를 분리했을 때는 다 추적할 수가 없고 어카운트를 다시 또 머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일 소스로부터 나오는 얘기이냐 혹은 여러 다중 소스로부터 나오냐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어서 그 데이터가 단일로 나온다고 하면 되게 심플하게 볼 수 있지만 복합하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시 섞어서 해석의 관점이 발생해야 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결국은 피지컬과 버추얼 커넥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액션인데 액션은 결국은 외생 변수, in, outside, in, 바깥에서 벌어지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TPO, 결국은 time, place, location인데 시간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요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어서 시차를 갖고 있는 어떤 타임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소는 그게 뭐 위치가 되거나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의미를 하긴 하는데 뭐 고도라든가 인도오냐 아웃도오냐 여러 가지 관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로케이션이라는 거, 뭐 디렉션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웨더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의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덧붙여져서 액션이 일어나는데 이 액션이 일어날 때 나가는 방식이 매뉴얼이냐, 세미 오토냐, 오토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의식적으로 기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동안 체크인, 포스케어 같은 게 굉장히 유용했는데 포스케어는 자동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다 찍는 매뉴얼 방식인데 이것도 라이프 로깅이 한 형태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방식은 오토매틱이었죠. 자동으로 쭉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세마이 오토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이 오토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처음엔 오토가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토매틱한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M을 하셨던 분인데 호텔에 VIP가 오면 그 VIP를 대접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설명했는데 이게 자동이 아닌 거예요. 호텔에 가서 앱에 스위치를 켜야지만 이 VIP가 온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대응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아니 이걸 VIP가 그냥 오시면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혹은 VIP가 그 호텔을 자동으로 입구하면 가서 대응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분이 호텔업에 20년 계셨는데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는 거죠.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놓으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벤트가 발생이 되니까 TPO에 맞지 않는 액션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세마이오토가 먹힌 구조고 실제로 고객이 요청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세마이오토가 꼭 불편하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다시 좀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 라이프 로깅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디자인 프린시플을 정리해보고 그래서 어떤 페르소나 관점, 라이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유저냐 커스터머냐 인식이 되느냐 비인식이 되느냐 혹은 돈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프리미엄 부분 유료와 프리미엄 방식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데이터 관점에서는 디바이스로 볼 거냐 어카운트로 볼 거냐 싱글이냐 뭐 혹은 멀티플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액션에서는 이제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관점으로 인풋을 받거나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자, 매뉴얼이냐, 뭐, 세마이 오픈이냐, 오픈에 대해서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혹은 비즈니스에 생각해 볼 수 있겠다가 제가 내린 이른바 라이프 로깅이 아니라 기본적인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아서 좀 더 디벨롭을 해야 되지만 현재까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 프린시플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라이프 로깅하고 뭐 결합이 될 텐데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는 이제 얘기를 한번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한 기업의 기초도 설계도 어쩌고 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돈을 벌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고상에 썼지만 그 내용들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되게 심플하게 네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거나 창출할 거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더해서 뭘 만들어낼 거냐 트레이드 오프를 만들어서 디퍼레이션 시킬 거냐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품의 경쟁 요인이라는 게 결국은 경쟁 전략 관점에서 보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창조해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그걸 제공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알기로 하는 이제 프레모델 뒤에 얘기는 다 아시는 얘기들라서 그렇다면 프라고 부르는 거 뭐 매스마켓, 세그먼트 마켓, 니치 마켓 이런 데 쭉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아실 거라서 이렇게 말씀 안 드렸고요. 밸류 프로포지션은 말씀드린 대로 베네핏과 코스 관점에서 이걸 두 개 높일 거냐 비싸게 팔고 코스도 비싸게 받을 거냐 밸류는 높이지만 코스는 동일하게 갈 거냐 뭐 밸류는 낮추면서 코스 낮출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의 문제이니까 그거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 제품의 어떤 이른바 고객에게 주는 차별화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오라는 부분은 서비스업이라면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면 결국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거의 일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일드 매니지먼트가 결국은 프로핏 모델하고 연결이 되고 말씀드린 데 같이 가격을 고정으로 받을 거냐 변동으로 받을 거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 거냐 불가능하게 만들 거냐의 이 4개 축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보통 이제 BM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더하면 이게 차별화 열쇠가 됩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데 재미있는 건 잘 보시면 이 네 가지 축이 뭘 말하냐면 결국 그래서 블루오션의 ERC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은 뭐 이런 얘기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상품 계획들하고 다 연결되는 아주 그냥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하고 제가 주장하는 OW1H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Y가 나와야 되고 Who와 How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Where와 When을 좀 더하면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STP 기반 포피 개념으로 그대로 정리할 수 있고 이론이나 개념이 필요한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템을 보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실 때 저 네 가지 방법 OW1H는 항상 기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할 수 있다. 장황하게는 비즈니스 모델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 보셨을 것 같고 얘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thinking framework이라고 해요. 정확히 매칭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액팅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 블럭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유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플랫폼 전략 같은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고객과 커스터머가 밍글되어 있을 경우에 표현해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되게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 모델로 그린 다음에 다시 재정의해서 몇 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캔버스가 한 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은 몇 장이 나와야 되는데 한 장을 그려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한 장을 그리려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블락 형태로 그리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더해보면 재밌는 건 라이프 로깅을 잘라서 봤더니 라이프 로깅인데 프레스가 데이터 액션인데 실은 비즈니스 모델에 결국은 who와 what과 how에 대한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비즈니스 모델과 라이프 로깅은 저 관점에서 굉장히 매치메이킹 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who라는 걸 더 디테일하게 하면 페르소나 관점으로 다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what이라는 것들은 상세하게 설계할 때 뭐 할 거냐? 결국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액션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CEP 같은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 같은 형태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런 컨셉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라이프 로깅의 개념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연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뭐 대략적인 설명들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감이 안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월드인데요. 싸이월드의 제가 생각한 모델을 커스터머 레코그나이즈와 non free action multiple trace 소스가 어떻게 하는 형태의 모델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 2004년도에 비슷한 모델을 생각을 한 거라서 그때 생각한 모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라이프 로깅을 그때 접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한참 유행하던 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아바타, 꾸밀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 선물하는 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10년 전 얘기시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디지털 아이템을 주는데 이게 실제 생활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가고 있는데 온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같이 커넥티비티를 만들어낼 거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아이템이라는 걸 봤더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것들 중요하고 차별화 요소나 친밀감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아이템이 있는데 이 디지털 아이템이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해서 여자친구가 골이 났어요. 이 친구한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듯이 이런 디지털 아이템을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죠.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준 아이템을 받으니 되게 운이 좋고 그 받은 것을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같이 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지금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오토랑 되게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저게 쿠폰이냐 아이템이냐 그런 개념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움직인다는 얘기냐 원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해서 주문의 오더 인프의 온라인 커뮤니티 아바타를 꾸미기를 하면 이게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가고 컨펌을 하면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걸 들고 가서 뭐 바코드 형태가 됐던 QR코드가 됐던 형태가 들고 가서 오프라 마진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기존의 기프트콘이랑 전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다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얘인 거죠. 얘가 틀린 거죠. 얘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거냐?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스키장 쿠폰을 사서 선물을 받으면
제 아바타 공간이 그 날이 되면 자동적으로 스키장 컨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어떤 디지털 아이템을 받으면 제가 그 디지털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스타벅스 아이템을 제가 선물 받으면 제 아바타가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만약에 어떤 휘니 앨범을 들고 있다면 내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 그 아이템을 보여주자가 그때 컨셉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싸이월드는 뭐 하는 공간이냐면 자랑질하는 공간이거든요. 자랑질하는 공간에다 그걸 표현을 해주는데 그 표현해주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끔 하면 상품권을 선물 받거나 사면 나오는데 그게 언제 없어지느냐?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쓰면 사라집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커넥티비티를 만드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볼 수가 있냐면 음반사 같은 경우가 희귀 앨범 같은 걸 내놓으면 이 사람이 아바타에 무슨 공간에 가봤더니 앨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앨범을 들고 있는 희귀 앨범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앨범을 갖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자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죠. 근데 이걸 BM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있고 고객이 이걸 물건을 사면 수익이 발생하는 1차 수익이 발생하고 아이템을 공급하는 2차 수익이 발생하고 파는 기프트카드와 실제 디지털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아이템을 바꾸는 게 거의 없어요. 기존 컨셉을 바꾸는 게 단 하나 바꿨던 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 그 시그널을 받아서 바꾸죠.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먹힐 만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가장 많이 선물하거나 쓰는 게 뭐냐면 카톡 같은 거 보시면 그 아이콘이거든요. 아이콘들을 대부분 많이 소진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콘이 예를 들어서 일종의 독특한 캐릭터이고 그 아이콘 자체가 하나의 상품권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단 여기의 단점은 비싼 아이템은 안 됩니다. 루이비통 아이템 같은 건 안 되지만 5만 원짜리 언더의 아이템들은 충분히 먹힐 만한 애들은 되게 재밌어할 만한 뻔한 요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2004년도에 이제 제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바뀐 게 별로 없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라고 지금은 막 떠들고 있지만 이미 10년에 뭔가 저 같은 사람도 생각했던 모델이라서 이미 그 모델 하에서 다 돌고 있는 구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2014년에 최근에 나온 모델 데슬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회사 제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디바이스인데요.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물통에다가 음료수를 따르면 음료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물인지 와인인지 뭐 소다수인지 이렇게 해서 분석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99불 팔고 있어요. 수요도 있는데 맥주 이렇게 딱 보여주죠. 맥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좀 정서랑 안 맞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북미 쪽으로 가보시면 이 텀블러를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생각하지만 실은 텀블러도 라이프롱이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어서 되게 좋은 관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칼로리를 체크하든지 뭘 먹는지 계속 체크하는 걸 이렇게 앱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하루에 자기가 먹은 카페인량이 얼마고 이런 걸 다 텍스트해준 측면도 있고요. 보시면 이 제품을 잘 보시면 아까 제품하고 좀 틀려하던 부분이 나중에 싸이월드랑 비교를 해드릴 텐데 얘는 기본적으로 커스터머가 아니라 유저 베이스. 아까 싸이월드는 커스터머라고 제가 말씀을 잠깐 안 드리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얘는 유저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언리코그나이저블 하게끔 트래킹을 하고 프리이고 돈 안 낼 거죠. 그죠? 네.
제품을 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라이프 로깅 관점에서 로깅을 하는 관점으로 서비스는 디바이스 관점이고 싱글 데이터고 기본적으로 타임의 스페시픽한 구조에 자동으로 기록하는 서비스 디자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의 성능을 뭐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다이어트라든가 카페인 양을 측정하다든가 그 물의 양을 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 좋은 디바이스 장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여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60분 정도는 풀 차지가 되고 대략 한 5일에서 7일 정도 배터리 라이프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데일리에 주중에 들고 다니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런 형태를 진행할 것 같고요. BM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BM은 현재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그래서 사용자가 제품을 팔아서 사고 로그가 나중에 구조돼서 사용자가 보는데 실은 이 회사의 제품은 느끼셨겠지만 백단에서 BM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가 누굴 거냐면 식음료 회사나 헬스케어 회사들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제품을 판다고 계속 소비자한테 얘기하고 솔직히 이 제품을 파는 건 굉장히 적자를 보고 팔아야 됩니다. 단 많이 팔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데이터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는 지금 약간 다 BM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어떤 라이프 로깅을 가지고 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린 건데 제가 서비스 디자인이나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2004년에 싸이월드를 보면 싸이월드는 커스텀을 중심으로 자기가 자랑질을 해야 되니 레코그나이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레코그나이즈 된 것이 물건을 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아이템인데 그게 럼프리인 거고 그 럼프리가 어카운트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멀티플에 그게 장소에 스페시픽하게 스타벅스라는 공간에 가야 되는 어떤 행위 자체를 동반하고 있고 그 동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제는 안 되기 때문에 세마요트 형식으로 결제되는 이런 서비스제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베스를 보면 거꾸로 유저 기반의 언레코레드로 블라블라를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어떤 모델을 만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을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냐면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새로운 라이프 로깅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면 저 같으면 이 판을 놓고 이 판에 어떤 축을 찍어서 그 모델을 만들 건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을 할 겁니다. 지금은 결과를 보신 거잖아요. 결과를 봤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원래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 상품을 기획하거나 BM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뭐부터 시작했는지 되게 난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뭔가를 들고 가야 되는데 뭘 가져갈지가 되게 애매모호하실 텐데 저라면 전 이 판을 놓고 이 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판에서 어떤 모델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설계한 뒤에 BM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BM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이 상품 기획을 하나 제품 기획을 가져왔다. 빅데이터나 라이프로깅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 같으면 여기다 다팅을 해보고 혹시 빠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 포인트를 다팅을 해주고 그 뒤에 BM을 다시 섞어서 구조로 짜는 형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보면 뭐 작은 프레임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네. 저 혼자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텀블러는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1차 프리오딩 끝났고요. 2차 프리오딩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99불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디지털 장비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크게 먹힐 것 같지 않은데 북미 쪽 시장에서 확실히 먹힐 수 있는 만한 아이템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고 상품 기획 쪽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봤던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품 기획을 하거나 BM을 만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했던 방식과 현재 모델들을 더해서 이런 모델을 어프로치 한번 해보시는 게 초기 디자인을 잡을 때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을 잡을 거나 제품 디자인을 잡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정리한 거고요. 물론 이게 100%다 커버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에 고민하실 때 빠진 포인트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프레임이지 않을까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게 이제 BM적으로 엮였을 때 라이프 고깅은 정확하게 BM이 갖고 있는 모델 안으로 타겟팅해서 들어온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시거나 저 제품은 정말 우리나라랑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먹을 수, 그러니까 그런 텀블러에 채워서 마시는 그 음료의 어떤 종류가 그 물이랑 그리고 뭐 커피, 주스, 뭐 아까 맥주도 마찬가지인데 맥주를 마실까 생각이 드는 와인 같은 경우는 텀블러에 또 따라서 마실까? 로깅, 라이프 로깅을 위해서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 그래서 저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그 오토매틱하게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와인을 저희 잔에 따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와인은 매뉴얼리 직접 앱으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원 글래스에 원 와인을 먹어. 그러니까 그 컵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의 중간에 이제 잘라놓은 건데 실제로 보면 와인을 넣고 와인을 먹고 내가 원 글라스 먹었다, 투 글라스 먹었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를 몇 병 먹은지 기억을 못 하시지만 대부분 맥주 한두 병 갖고 두세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이라서 많이 먹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록을 하면서 특히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딱 그 정도만 먹으니까 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이제 그 온도, 물 온도 맞춰야 되는 거, 하루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물량 이런 것들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은 국내 실제 병원 중에 물 마시는 양 진짜 지도로 조절하는 걸로 실제 임상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인아웃 체크하는데 이걸 인아웃이라고 해요. 오줌 누는 거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 다 체크해요. 그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다른 것 같아요. 로컬리티가 다른 게 미국은 심지어는 우유도 저게 우유 거는요. 우유도 G하고 우유조차도 저런 바에다가 얼마 동안 놔두고 이런 게 최근에 주변의 지인들이 그 공부해가지고 사본 의자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의자인데 그게 앱으로 연결이 그러니까 정확히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잘 정리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예, 긴 내용은 아닌데 그냥 짧게 제가 생각한 바로 네, 이거입니다.